안녕하세요. 왜요? 왜요? 아, 넥타이가 멋있죠? 이 넥타이 용도는요, 좀 몸살 걸려갖고 추워서 목도리 대용으로 넥타이 매본 지가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데 너무 추워서 머리요? 네, 단골을 집에 가갖고 거금 8,000원을 내고 잘랐습니다. 10번 자르면 한 번 공짜인데 10번 언제 할 텐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28쪽의 등기 절차를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한 걸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우리 등기법도 민법의 186조가 가장 중요한 규정이에요. 186조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갖추면 물건이 변동되죠. 맞습니까?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에요. 이때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입니까? 채권행위입니까?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 그렇죠. 그러면 물권 변동이 나타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물권 변동 시점, 접수 시점. 그렇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 될 겁니다. 187조도 186조와 구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될 텐데 187조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공영징수의 경우에 수용이죠. 수용. 언제입니까? 수용한 날.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은 이행 판결 확정 시.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했는데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문제풀이는 대단히 쉽다 그랬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되는 등기냐, 이거 갖고 부기등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된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도출이 된다면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보통 세 번째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도출되는 등기가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종국등기의 효력을 공부하셨는데 종국등기의 효력은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 두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 세 번째 대항적 효력, 네 번째 권리 추정력,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 될 겁니다.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 시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접수 시점. 순위 확정의 효력은 같은 구일 때 권리의 의결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갖고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도 출제가 되는데요. 후등기 저지력의 의미는 설령 민법상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우리 등기법만 놓고 볼 때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상 존재한다면 형식적 확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게 되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확정의 효력과 후등기 저지력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권리추정력도 했었죠. 권리추정력. 그럼 민법에서 또 하실 겁니다. 권리추정력에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등기관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절차 적법 추정. 일단은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걸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등기소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등기소는 뭡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얘기했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셋이 있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는요.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그렇죠.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렀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등기소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계장님을 얘기할 테고 지정직은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누가 지정을 합니까?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등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예요. 그건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내서 1시간 내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5가지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5가지 뭐가 있습니까? 전부증명서 2가지, 일부증명서 3가지. 전부증명서 2가지 뭐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3가지. 특정인 집은 일부증명서, 또요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또요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보실 텐데요. 232쪽을 보십니다. 등기 절차의 개시가 나오는데, 등기 절차의 개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가 되겠죠.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이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매나 물권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이겠죠. 네, 민법.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등기법이 될 겁니다.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법도 민법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이 될 때 적용되는 법률은 2개의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민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는 개인사자예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다스려야 된다는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민법에서 다스릴 치자는 법률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스릴 치자죠. 그 다음에 이런 다스릴 리자도 있죠. 대리할 때 요 리자를 씁니다. 대리할 때. 그러면 대리할 때 요 리자도 무슨 뜻이에요? 대신 법률 행위를 하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릴 치자나 다스릴 리자는 우리 민법에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적인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갑과 을이 알아서 법률 행위를 할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 이를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보조 법률에 불과하니까 민법상의 원칙은 등기법에서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적 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관철이 됩니다. 신청주의. 이 신청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갑과 을의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신청이 있을 때만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갑과 을을 얘기하겠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 국가기관일 때는, 즉 관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이런 의미라고 했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국가기관, 등기소는 국가기관 맞습니다.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 행정법에서 무엇을 신청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행정법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이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촉탁은 위촉하고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위촉하고 부탁한다. 대등한 기관일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는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이고, 여기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